환자의 신경계 평가는 의식 수준, GCS, 푸필 사이즈, 그리고 모터 파워를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GCS는 눈뜨기, 언어, 운동 반응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점수를 매겨 환자의 의식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인데요. 은근 간호사분께서 GCS의 운동 반응 점수와 사지 근력, 모터 파워를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독자분의 실제 사연을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환자 모터 파워는 1점, GCS는 4, 5, 2.2예요. 선생님, 환자 상지만 까딱하는 정도이니 모터 파워 1점은 맞는데 GCS 모터는 회피 반응이 있으므로 4점 아닐까요? 아니에요. 모터 파워가 1점인데 GCS 모터 점수가 4점이 어떻게 나와요? 2점이지. 헷갈리시면 모터 파워에서 1점을 더하면 GCS 모터 점수가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부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모터 파워는 근력이고 GCS 모터는 운동 반응이라 다른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도 GCS 모터와 모터 파워가 헷갈리시나요? 중요한 것은 각각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알면 연결되지 못하는 법이죠. 나무보다 숲을 보기 위한 소년 간호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 간호사입니다. 사연 어떠신가요? 정말 멘붕 아닌가요? 실제 구독자분의 사연을 받고 좀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간호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해주시는 노가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살짝 멘붕 아닌가요? 멘탈 붕괴를 뜻하는 멘붕. 일반인에게도 흔하디 흔한 이 단어는 간호사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 멘탈은 얼러트, GCS는 15점, 푸필 사이즈는 3mm, 3mm 프롬프트, 모터 파워는 올 5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환자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 그리고 혼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GCS 스케일. 이외에 신경계 평가의 필수적인 동공 반응과 사지 근력 평가까지. 물론 이 정도 의학 용어는 간호사 생활을 3개월 정도만 하시더라도 금방 귀에 익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간단하게만 여기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에서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GCS는 I, 버발, 모터. 이렇게 앞 글자만 기억하시면 GCS 모터와 사지 근력을 뜻하는 모터 파워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사연에서처럼 후배 간호사에게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선배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GCS는 아이 오프닝, 버발 리스판스, 모터 리스판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모터 리스판스는 운동 반응입니다. 반응을 뜻하는 거지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평가하는 것은 모터 파워, 다른 말로 모터 스트렝스라고 하죠.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척추 손상으로 사지 마비된 환자가 있습니다. 비록 팔다리는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모터 파워 1점이라도 의식은 얼러트하기에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운동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GCS 모터 리스판스는 6점이 됩니다. 아직도 GCS 모터와 모터 파워를 같이 생각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CS와 관련하여 너무 쉽게 생각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란북 GCS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 수준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질병은 많죠. 흔히 접하는 음주 상태를 비롯하여 뇌졸중이나 뇌증 등 의식의 끈을 놓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질병 악화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 정도의 호전이나 악화와 같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가 GCS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GCS는 독립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파악하죠. 눈뜨기, 언어 반응, 그리고 운동 반응. 환자의 GCS 평가의 일부로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행동의 세 가지 측면은 운동 반응성, 언어 수행 능력, 눈뜨기입니다. 의료 전문가가 이끌어낸 각 범주에서 가장 높은 반응이 차트에 기록됩니다. 최고 점수는 15점이고 최저 점수는 3점입니다. 아쉽게도 GCS는 정말 상세한 도구이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점수가 애매해져 버려서 의료진들마다 조금씩 점수 체크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첫 번째, 버발 리스판스 3점과 4점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단어만 말하면 3점, 문장으로 말하면 4점.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버발 3점은 words only라고 단어만 말하는 것은 맞지만은 정확하게는 부정확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네, 혹시 페네라민 처방 받은 거 체험 오셨어요? 퇴근? 그 수량이 좀 부족한데. 버스? 아니, 페네라민 체험 오셨냐고요? 이처럼 우리가 묻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만 하면은 3점이지만은 질문에 어느 정도 맞는 대답을 할 경우에는 4점을 줘야 됩니다. 이 GCS의 버발 리스판스의 목적은 언어 반응, 즉 환자와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실제로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진압력은 있지만은 20부터 1까지 거꾸로 숫자를 하나씩 세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20, 19, 18, 17, 17, 17 이렇게 말하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GCS뿐만 아니라 이 사고 능력 평가는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단어만 말하면 3점, 문장으로 말하면 4점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것 두 번째는 모터 리스판스입니다. 운동 반응은 지시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무조건 6점입니다. 오베이 커맨드가 가능하다고 하죠.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6점입니다. 그리고 5점 이하부터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보세요.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이면 4점이나 5점, 비정상적이면 3점이나 2점,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1점이죠. 정상적 반응은 통증을 회피하는 반응 4점, 통증을 가하는 무언가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5점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귀를 이렇게 살짝 눌렀더니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다 4점. 하지만 꼬집었을 때 이 자극된 손을 치우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5점입니다. 자, 이처럼 자극을 인지하고 치우려고 하는 반응 로컬라이즈는 5점을 줍니다. 자, 이처럼 자극을 피하려는 반응 미드 들어오는 4점을 줍니다. 그 외에는 비정상적 반응입니다. 비정상적 반응이 뭘까요? 통증을 주었더니 비정상적으로 팔을 안쪽으로 굽더라. 플렉션 3점이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이상하게 펼친다. 2점입니다. 자, 이처럼 비정상적인 굴곡 어브노멀 플렉션을 보이면 3점입니다. 자, 반대로 이처럼 비정상적인 신전 어브노멀 익스텐전을 보이면 2점입니다. GCS 모터에서 이 비정상적 반응이 안으로 굽느냐 바깥으로 굽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문헌에서는 안으로 굽혔을 때는 요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굽혔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CS 모터 리스판스 전투가 낮아질수록 그만큼 뇌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모터 파워를 볼까요? 모터 파워 체크는 사지 근력을 의미합니다.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이나 감각 및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데 사지 근력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신경계 문제의 발견과 예후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즉, 근육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모터 파워는 3대가 몇이냐라고 하는 헬스 트레이닝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재활치료에서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경계 문제의 발생이나 악화 정도, 그 반대로 좋아지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0점,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근수축이 있다 1점, 팔을 들어 올리고 싶은데 중력을 못 이겨서 양옆으로 이렇게 수평적 운동만 한다 2점, 중력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들어 올린다 3점, 중력에 대한 저항과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4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다 5점입니다. 여기서 팔을 들어 올려서 3점, 바닥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4점, 3점과 4점을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력에 저항해서 잠깐 떼냐, 많이 떼냐 등으로 4-4 플러스의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NIHSS에서는 팔을 몇 초 동안 들고 있느냐로 점수가 나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애매하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평가하는 목적을 잊지 마시고 큰 테두리 안에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GCS와 모터 파워를 접하신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무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이 신경계 평가입니다.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살 아파트 뉴스 기사 많이 보셨죠? 기둥이 튼실하지 못하면 높은 탑을 올리더라도 언제 무너질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은 시작할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경력 간호사인데 이제 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튼실하지 못한 기둥은 이 보강공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늦게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강공사를 한 순살 아파트처럼 조금 흉측해 보일지는 몰라도 보이는 것과 다르게 기능적으로는 몇 년이 지나도 튼실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신경계 평가할 때 환자에게 통증을 어떻게 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통증을 가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의 이 승모근을 꽉 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화 상부 노치에 자극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환자실에서는 석션을 하는 자극을 주면서 모터 파워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 손톱 밑이나 발톱 밑을 자극하거나 요 니프를 자극하기도 하는데 멍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멍들 정도로 수행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